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또 다른 기획 연재가 이제 준비됐는데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에 고인돌 관련 기사 내용을 보고 너무 재미있다. 전 세계 고인돌 루트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처음 봤다. 야, 이건 역사적으로 처음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반응이 많이 왔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 요구하는 것이 왜 책으로 안 내느냐, 그런 내용을 내야 된다. 책으로 내고 또한 이제 뭐 이렇게 강의도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지금 역사 사료 관련된 내용 계속 연구하다가 이 강의도 이제 이 내용도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마음 작심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고조선 루트, 전 세계 문화 루트에 실크로드 이전에 고인돌 루트가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마 전 세계 거성 문화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 거고, 진짜 흥미로운 소식이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형제로 만날 수 있는 아마 루트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할 거고요. 앞으로 한국을 이제 찾는 우리 이제 여러 K-팝이라든지 K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고인돌 루트를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진짜 그분들께도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고인돌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제 고인돌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고인돌이 아주 특수지역 몇 군데, 전 세계 몇 군데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몇 개월을 이제 파고 들었는데 결국은 그 고인돌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틀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보니까 그것은 그냥 어쩌다 드라마 아니면 이렇게 제목처럼 그냥 어쩌다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냥 어쩌다 만들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현상입니다. 루트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시간이 된다면 짧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전 세계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 20부작까지 갈 수도밖에 없는, 아마 이제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다면 정해놓지 않고 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 틀은요, 쉽게 말한다면 어서와 고인돌은 처음이지. 자, 한국은 고인돌의 강국이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이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대부분의 고인돌이 한국에 있지만도 그 가치를 누구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써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등록만 시켜놓으면 끝납니까?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고인돌의 반 정도 이상, 옛날 없어진 것까지 친다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고인돌이 한반도 우리 남북한하고 어땠습니까? 저 만주 쪽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만 나름대로 연구되어 있었다면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거성 문화의 모든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건데,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역사는 반도사,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한반도에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살았던 나라라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걸 절대로 안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현 주루사학계, 그러다 보니까 고인돌의 연구 한계도 너무나 한계점에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논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너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논문의 형태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 그걸 가지고 논문 발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저의 이 내용, 이거는 학술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남북한에 깔려있고, 만주 지역에 깔려있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깔려있는 고인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인돌 루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이은 연구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에 뛰어드시고 앞으로 이런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도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인돌 역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인돌 이름을 논문에 맨 처음 쓴 분은 누구냐면
한흥수라는 분입니다. 이제 고고학자고요. 대일항쟁기 때 유럽에 건너가서 고고학을 전공한 우리나라 1세대 고고학자입니다. 자, 이분하고 도유호, 여러분들 손진태 이런 분들이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인돌을 연구한 학자인데 보면요. 이 중에 이제 한흥수 씨는 1935년 조선의 거성문화 연구 논문에서 한국의 거성문화를 선돌, 고인돌, 칠성바위, 독무덤이라 해가지고 나누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한국고고학연구소가 낸 한국고고학 개정용어집에서 지성묘를 고인돌로 하자고 하여 지금까지 현재 고인돌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근반이 고인돌로 논문을 냈고 근반이 지성묘로 고인돌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과연 그러면 고인돌이 맞냐 지성묘라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규정을 해야 되느냐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공개입니다. 역사에 처음 공개하는 것인데 자, 고인돌은 원래 조선 사람들이 원래 부르던 용어입니다. 한자로서 보면 이제 나오는 것이 이규보 선생이 이제 뭐 지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 어때요? 조선 사람들 입에 한자를 가지고 한 거잖아. 순수 한글로서 계속 조선 사람들이 부르던 용어는 뭐냐? 바로 고힌돌입니다. 고힌돌. 이 자료는 1927년 자료 조선사 대간에 조선어 고인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자료를 제가 캡처해 가지고 첫 공개를 합니다. 이제 한자로는 뭡니까? 지석이다, 지성입니다. 지석이다 표현했지만 어때요? 실제 조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용어는 뭐냐면 고힌돌입니다. 코어다는 거죠. 코어놓은 돌이죠. 고인돌.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첫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인돌 본격적인 내용을 전하기 전에 한국인들의 역사 DNA 속의 K히스토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인돌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을 벗어나야 된다. 반도사관을 가지면 절대로 고인돌의 실체는 정체는 알 수가 없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 일부 석박사 교수들이 젊은 애들이 주장하는 뭐 유사사학, 환빠, 국뽕 그 논리를 어떻습니까? 그 논리를 무시할 수 있어야만 어떻습니까? 고인돌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고인돌 문화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반도사관에 갇히면 절대로 고인돌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고인돌은 더욱더 처참하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왜? 고인돌의 연대기가 벗어나면 고인돌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류사학계는 어떻습니까? 상고사에 대해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선포한 우리 역사에 황국, 당군, 부여 쭉 이야기해가지고 어때요? 국가의 인격이 보존되었다는 내용 절대로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관을 입에 올릴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부정했는데 왜 한국인으로서 기자, 이만, 한사관을 주장합니까? 뭐 학자라세요? 그런 거짓말 치지 말고 조선 총독부에서 내용 그대로를 그냥 수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를 겁니다. 자, 제중국 한국독립당 여기서도 어때요?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때요? 반도사관을 탈주하시고 고조선 이전의 역사부터 여러분들이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인돌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류사학계 주장하는 것처럼 뭐 BC 뭡니까 보면 BC 10세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런 단도직입적인 말을 써서 죄송한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고조선 유적을 발굴한 고조선사의 연구를 하다 보면 고조선 뭡니까 그 고인돌에서 뭐까지 나오느냐 신석기까지 다 나왔어요. 신석기 유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고인돌은 신석기 시대부터 만든 하나의 묘장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는 고조선하고 고인돌하고 매치되는 걸 비파형 동거처럼 어때요? 매치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연대기를 확 낮춰가지고 저 고조선 훅이 나오는 식으로 아니면 더 줄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줄여가지고 고인돌하고 연결고리를 안 만든다고 철기 시대에 나온 유물이라 이런 말을 가지고 장난을 지금도 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유혹되지 마시고 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정사학, 문헌사학,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고인돌에서는 신석기 유적까지 발굴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고인돌은 신석기 후기인지 중기인지는 더 우리 한국사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도 반드시 어때 증명된 자료는 신석기부터 시작된 묘장지가 고인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사설을 통해서 당군조선 말사서 강의 때 언급했지만은 어때요? 전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씨가 한민족의 DNA를 찾아서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흉노, 선비, 돌궐, 몽고, 여진, 북방민족 여기는 전부 다 이 역사는 어때요? 고조선 민족에서부터 유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의 지금 주류사학에서 주장하는 젊은 애들이 주장하는 그냥 유사사학의 대명사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양반한테 가서 당신이 쓴 책은 유사사학이라는 말 아마 뺨 얻어맞을 겁니다. 연구비도 끊어질 겁니다. 왜? 이분이 지금 주류사학계에 연구비를 많이 갖다 주신 분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때요? 그 양반이 지금 자기가 직접 발로서 50차례 10년간을 뛰어가지고 추적한 결과가 흉노, 선비, 돌궐, 말갈, 여진, 북방민족은 고조선에서 유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주장을 유사사기다고 그렇게 주장한 놈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배엄망덕한 놈이죠, 보면요. 배엄망덕한 놈. 자,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제가 다른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벌써 1920년대 우리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 벌써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밝혀졌고 이분은 직접 발로 뛰어서 다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민족과 연결되는 고리에 고인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때요? 1927년 이농화 씨의 안창호 선생이 운영했던 동광지에 실렸던 그 내용, 바로 북위에 관련된 내용. 고조선에서 흘러간 종족이 숙신, 음루, 말가, 선비족, 요도, 뭡니까? 요나라, 청나라, 금나라, 전부 다 흉노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고조선에서 건너갔다고 1927년 자료에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면 그 삼성기라든지 어때요? 삼성기, 환당국에 보면 앞부분 나오는 삼성기에 보면 구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구황 63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인류의 여러 종족들, 여러 민족이 뭉쳐서 12개의 연방국가를 형성돼 연방의 체제를 수립한 것이 황국이라고 그 황당국의 삼성기라든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빠라고 공격하는 놈들 주장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와, 한국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로서 전 세계의 반을 지배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환빠 유사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그 새끼들 환당오기 한 번도 안 읽어본 새끼들입니다. 환당오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인류가 그때 구한족이었고 더 자세하게 구황 63인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 다 섞어가지고 어때요? 그런 종족들이 뭉쳐서 12개의 연합체제를 구성을 했는데 그 나라가 황국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삼성기입니다. 절대로 유사사가 아니죠. 한빠입니다. 국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새빨간 거짓말, 한당욱이 손에 잡아보지도 않는 그런 놈들이 이렇게 올렸던 걸 절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책을 궁금점이 있다면 진짜 이게 유사사학인지 국뽕책인지 보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직접 사설을 읽고 사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나쁜 놈들 말 듣지 말고 보면요. 그대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한 예로 뭐냐면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히트친,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소개돼가지고 많이 히트를 쳤죠 보면요. 말 그대로 DNA를 추적하는 겁니다. 내 몸에는 어떤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그게 미국에 어떻습니까? 반영이 돼가지고 히트를 치가지고 JTBC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뭐 지금 국내에서도 어때요? 이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나는 뭐냐? 지금은 한국인 모습인데 내 피에는 어떤 민족의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을까? 다 조사해보니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이라는 가야 전시회, 유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행사의 취지는 뭐냐면 가야 건국사가 조명되면서 가야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조명하면서 영원함이 화합을 하면서 가야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 행사는 준비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가야 본성 전시회는 가야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야사를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야사를 유사사고로 몰았던
그런 그런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수로 왕 가짜, 흐황후도 가짜, 파사사탑도 가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이 강의 전시회는 어떻습니까? 강의 전시회, 이 내용의 전시회 때는 국립중앙박물관, 2차는 김해박물관까지 갔죠, 보면요. 자, 부산 쪽 이렇게 갔는데 다 유사 사기를 해가지고 흐황후, 김수로, 파사사탑, 김수로왕 다 왕릉 다 가짜로서 역사에서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사이비 성씨입니다. 이렇게 주류사학계에서 유사 사이비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고, 이 행사 최초의 시초를 알렸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감사원까지 어떻습니까? 감사원까지 감사 요구가 제출됐습니다. 1차 감사가 끝났는데 학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지금의 이 유사 사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옹호하는 내용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미사협에서 다시 2차 감사 요구장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조사해라. 여기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내용의 역사가 다 사이비로서 부정됐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야 전시회 때 임나 일본부를 인정할 수 있는 일본 서기 내용을 지도에 그대로 그렸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족사관하는 입장, 미사협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 가야 본성 전시회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임나 일본부의 지명을 표기한 그놈의 새끼를 잡아내라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처벌이 안 된다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집안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종자에 대해서 한번 뼈를 한번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저희들은 추진해가지고 그 실무자, 책임자를 잡아낼 겁니다. 이번에 2차 감사 요구서가 다시 감사원에 제출됐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그들의 반응,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앞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김해 김씨, 김해 허씨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음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명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현 주류사학에서는 흐황후 거짓말 이야기다, 파사사도 거짓말이다, 인도에서 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에 때 김해 쪽 박물관에서 다 이것이 사입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건국사에서 제거됐는데 정작 그럴까요? 정작 그럴까요? 자, 과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교수들이 등장합니다. 연구소 등장, 김종일 교수라든지 서정성 교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유전학 연구의 대가입니다. 유전학 연구의 대가인데 이분들이 뭘 파헤쳤느냐? 부산에 지금 김해 대성동 고분 있죠, 보면요. 거기 주변에 어떻습니까? 무덤의 고분군을 발표가 그 인곤들의 DNA를 추적을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요 내용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가야는 북방계와 남방계, 인도에서 온 종족, 특히 뭡니까 보면 인도 남부 타밀인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이분들이 밝혔습니다. 서울대 유전학 교수들이. 자, 100년 전에 밝힌 것도 아니고 500년 전에 밝힌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서울대 유전학 교수들이 와서 바로 김수로, 김허시왕후 연결이 된 김해 대성동 고분에 누가 묻혀있다? 북방계 흉노의 사람들이 묻혀있고 인도 타밀계의 사람들이 유전자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묻혀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요걸 어때요? 지금의 현 주류사학계에서 몇 놈들이 나서가지고 뭐다? 유사사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식하시겠죠? 지금의 요번에 가야사를 부정했던 놈들이, 가야사를 부정한 놈들이 뭐다? 서울대 유전학 교수들의 발표까지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김수로, 허황후, 김수로 왕릉, 파사스탑을 다 가짜로 몰았습니다. 저것들은 제가 보면 어때요?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 그대로 이런 고고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밝힌 것을, 그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조명해야 되는데 다 밝혀놨는데도 어때? 이걸 무시하고 다 가짜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학자라고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킨다는 자체가 한심한 거고 보면요. 그 강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강의에 적혀 있습니다.
김수로왕 왕릉도 다 가짜기 때문에 발굴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그런 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자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저도 그 위에 배웠습니다. 장안에서 흘러서 중국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콘스탄티노플, 앙카라. 자, 뭡니까? 지중해까지 연결된 고리를 그동안 실크로드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실크로드의 출발지가 어디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 한반도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의 이 밑부분 어떻습니까? 조선 대륙의 밑부분 경주라든지 여기서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루트가 형성됐다고 최근에는 이제 나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려 할 겁니다. 또한 신민사학자들도 안 받아들이려 할 겁니다. 왜? 반도 사관을 탈출하는 사관이기 때문에, 역사 논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물은 어때요? 천마총에서 나온 유리잔 성분은 동지중해입니다. 흑해에서 제작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보면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유명한 어떻습니까? 신라의 복음, 발굴된 복음은 카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나오는데도 반도 사관을 외칠 겁니까? 최근에 또 웃기는 사람 있죠, 보면요. 그 양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벽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인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고구려 사람이 그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런 개소리 하는 놈도 있습니다. 개소리 하는 놈도. 자, 이런 거 뭐 언급해봤자 제 입에 더러움만 묻는 거고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죠, 보면요. 자, 생수병에 태극이 새겨져 있고 위에 어떻습니까? 항공기 잡지는 탱글입니다. 탱글은 여러분들 당군 아닙니다. 자꾸 탱글하고 당군을 연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 세계의 역사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전 세계의 역사에 보면 탱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당군 이전에 천신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을 텐이라 부르는 탱글이. 천신의 자손을 그래 천손이라 부르는데 이런 논리로서 만드는 것이 탱글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반도사관이라는 거,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국에 어떻습니까? 고인들 분포를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지도에 앞 지도에 보시면 어때요? 시커먼 부분이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자, 근데 고인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유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반도 남쪽에 전라남북도 지역 이쪽하고 어때요? 강화도 지역에 많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되어 있죠, 보면요. 이 고인돌이 있는데 특히 뭐냐면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강화도 지역에 탁자식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 남부 지역까지 다 내려오는데 보면요. 이래가지고 이 고인돌을 바탕으로 뭐냐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등재를 했는데, 자, 제주도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인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나라의 고인돌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고, 울릉도에도 고인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립니다. 울릉도에 있고 보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다음에 이제 연구할 자료인데, 익산 쪽에 어떻습니까? 익산 그쪽에 쭉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실 쪽에 가다 보면 임실 쪽 연결돼가지고 그 고인돌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보면 연구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돌로 다 뭐 조경하는데 그 돌에 실려가겠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처박혀 있는 고인돌도 많고요. 이거는 지금 화순 고인돌 홈페이지에 보시면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이 이렇게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계점이 우리나라 이쪽 산동반도, 일본, 인도 지역 이쪽, 아프리카 이쪽, 유럽 이쪽 되어 있죠. 제가 찾아낸 자료 여러분들 다음에 비교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 자료 아닙니다. 완전히 전 세계가 어때요? 지도는 나름대로 연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고인돌은 어때요? 이 지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찾아낸 자료를 가지고. 자, 이렇게 고인돌이 띄엄띄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동시에 어쩌다 보니까 고인돌이 서로 생겨난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한번 이제 고인돌 루트를 통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고대 동서문화를 융합했던 실크로드 이전에 K로드, 고인돌로드, 돌맨로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런 루트가 어떻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해서 뭐냐면 바로 많이 나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통해서 이동한 루트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거성문화, 채도문화, 빗살무늬 그런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문화의 루트를 이렇게 찾아낸 자료가 있는데, 자, 이런 문화를 연결시키는 해양을, 바다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인돌 루트입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께 2부 때부터 한국에 있는 고인들을 중심으로 쭉 추적의 루트를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의 고인들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릴 수 있게끔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고인들 문화와 우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